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하고 생활을 돌보고 재산 관리까지 도왔던 자녀가 나중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단서를 두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으로 보아서 유류분을 이유로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의 안희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법의 중요한 변화가 민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평생 부모를 모신 자녀보다 연락조차 없던 가족이 더 가져간다. 자녀를 버린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서 상속이나 유류분을 주장한다. 간병하고 희생한 사람은 손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법대로 챙겨간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위헌과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고 그 후 입법으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유언으로 전부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법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에게는 3분의 1, 형제 자매에게도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영미법 전통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더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누구에게 남길 건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 전통을 가진 국가들은 상속을 단순한 개인재산 처분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경제적 유대와 생활보호 문제로도 봅니다. 우리도 대륙법 전통을 따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형제 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라고 둔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과 기여분 관련 제도를 유류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고 부당한 청구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정교하게 손질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권 상실 제도입니다. 다만 표현은 정확해야 합니다. 폐륜 상속에는 무조건 못 받는다가 아니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직계 존속의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만 두었던 상속권 상실 사유를 모든 상속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아라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장기간 연락도 안 하고 부양 안 하는 부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상실하게 그런 규정을 이미 뒀었는데 근데 그 후에 더 추가해서 반대로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식도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를 한 거죠. 모든 상속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 사유를 뒀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남긴 경우 유언 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기여한 상속인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하고 생활을 돌보고 재산 관리까지 도왔던 자녀가 생전에 어느 정도 재산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민법은 단서를 두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부모님을 간호하거나 아니면 함께 사업 등을 하면서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이러한 기여를 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증을 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으로 보아서 상속이 개시됐을 때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서 상속이나 유류분의 대상에서 공제됩니다. 즉 유류분을 이유로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부양했는지, 간병이 실제로 어느 수준이었는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증여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보상적 성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 기록, 간병비 지출 내역, 송금 내역, 문자, 카카오톡, 보호자 등록 자료, 주변의 진술이 실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유류분 반환 방식입니다. 개정민법은 유류분 권리자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즉 돈으로 반환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민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계 존비속 상관없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의 일정 요건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이 6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둘째,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받은 보상적 증여나 유증은 이전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셋째, 유류분 반환은 이제 원물 반환보다 가액 지급이 원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를 통해 법적 준비와 정해진 기간에 법적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양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의무를 저버렸는지, 받은 재산이 단순한 증여인지 정당한 보상인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자료와 입증으로 결정됩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한 돈의 분쟁이 아니라 오랜 감정과 가족관계가 응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법리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